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달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성능 검증 위성이 지구 상공 700km를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데요. 이 성능 검증 위성에는 국내 대학팀들이 개발한 4기의 큐브 위성이 실려 있었죠. 모든 큐브 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에 사출됐다는 소식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은 지난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큐브 위성을 분리해냈는데요. 먼저 큐브 위성 가운데 가장 무거운 10kg에 가까운 조선대 팀의 큐브 위성이, 다음으로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팀의 큐브 위성이 분리됐습니다. 위성에서 또 다른 위성을 내보내는 건 세계 최초로 시도된 방식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카이스트와 서울대 팀의 큐브 위성이 지상국과 신호를 주고받는 데 성공했고요. 또 지상국에서 보낸 명령에 따라서 안테나를 펴는 등 위성의 상태도 바꿨습니다. 8일 기준으로 조선대 팀은 신호를 수신하는 데만 성공했고요. 연세대 팀은 수신을 계속 시도하는 중입니다. 양방향 교신에 성공한 큐브 위성들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 기능 점검을 거치면서 안정화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하루 2번 정도 한반도 대기나 지형 관측 등 본격적인 임무를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우리 대학팀이 직접 개발한 큐브 위성이 우주에서 한반도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4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국내 우주 산업은 이제까지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는데요. 미국 등 우주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남은 누리호 반복 발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또 발사체 설계와 제작, 발사 운용 등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공고는 7월 말 개시될 예정이고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거쳐서 오는 9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 기관이 선정됩니다. 업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을 합니다.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과 또 연소 시험장이 세워질 발사체 특화지구와 또 위성 개발 시험을 할 수 있는 위성 특화지구의 후보지를 다음 달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에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들어갈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요. 2024년까지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그러니까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우주 기술을 가진 곳 중 하나가 미국 스페이스X인데요. 스페이스X도 미국 나사와 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성장시켰고 또 결국에는 세계 최초로 로켓 수직 이착륙이나 발사체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민간의 우주 산업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뛰어난 우주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한국형 스페이스X도 얼른 탄생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3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소식인데요. 다누리가 다음 달 발사를 위해서 미국 발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누리는 지난 6일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통해서 미국 올랜도 공항까지 옮겨졌고요. 7일에는 육로로 발사장인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또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이후에 한국 시각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8시 24분에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서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다누리는 오는 12월 말 달 궤도에 안착할 예정인데요. 내년 한 해 동안 달 상공 100km를 하루 12번씩 돌면서 자기장과 감마선을 측정하고 우주 인터넷 기술도 검증합니다. 또 미국 나사가 제공한 음영지역 카메라를 통해서 미국 아르테미스의 달 착륙 후보지도 탐색할 예정입니다. 네, 발사가 약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가 연일 2만 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재확산은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와 BA.4가 지목됩니다. 이들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정도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존 자연 감염이나 백신으로 만들어진 황체를 회피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CDC는 BA4와 BA5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중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러나 감염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입원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최근 일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가 33% 증가했고요. 포르투갈과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입원율이 오미크론 정점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전파력이 높은 변이가 빠르게 우세화하면서 재확산 시기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병상 확보와 방역 점검 강화를 통해서 의료와 방역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시 조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위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나요? 이번 주 수학계에 최근 들어 가장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아마 예상 가실 텐데요. 허준희 미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국계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필즈상은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만 40세 미만의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수학계 최고 영예입니다. 네. 허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2살 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에서 석사와 학사를 마치고 또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에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석사 과정 때부터 대수 기하학을 연구했고요. 지난 2012년 수학계 난제인 리드 추측을 해결하면서 수학계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네. 2018년에는 로타 추측을 해결하는 등 10여 개의 수학 난제를 해결하면서 이번에 필즈상을 받게 된 겁니다. 허 교수는 8일 한국에 입국했고요. 한국에서 여름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허 교수는 오는 13일엔 고등과학원에서 대중 강연을 할 계획입니다. 네. 허 교수는 또 한국의 수학계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허 교수의 수상 소식과 함께 수학계는 올해 또 다른 경사가 겹쳤는데요. 우리나라가 올해 초에 국제수학연맹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5그룹으로 승격됐습니다. 네. 1981년 최하위 등급인 1그룹으로 국제수학연맹에 가입한 지 41년 만의 일로 가입국 가운데 최단 기간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와 함께 금종해 대한수학회 회장도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으로 새로 선출됐다는 반갑고 자랑스러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네, 허준희 교수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